안녕하세요. 테일러TV 탁원장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 트임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트임 부작용으로 인해서 트임 복원이나 트임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트임 복원, 트임 재수술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커지고 싶어서 트임 수술을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잘 봐주세요. 복원 수술에 대해서 수술이 가능한 기간이나 횟수, 그리고 수술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첫 번째는 앞트임 복원입니다. 앞트임 복원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앞트임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과하게 많이 튀어서 속에 빨간 살, 우리가 누호라고 하는데 누호 혹은 눈물고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고랑이 너무 많이 보이는 분들은 앞트임 복원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트임 수술 이후에 수술 자국, 즉 흉터가 심하게 패이거나 혹은 흉터가 너무 많이 보이거나 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앞트임 복원을 통해서 흉터 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트임 복원의 목적은 너무 과하게 노출된 누호의 양을 줄여주고 혹은 패인 흉터나 심한 흉터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앞트임 복원 수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자, 앞트임 복원을 할 때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VY 성형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를 응용해서 약간의 형태를 바꿔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VY라고 부르냐 하면 디자인을 V자 형태로 하게 되고 봉합하고 난 다음 형태가 Y자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VY 성형술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VY의 디자인이 환자분들의 앞트임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백컷이라고 하는 Z자 성형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은 누호의 노출이 너무 많고 또 누호의 방향이 갈고리처럼 아래로 내려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V자도 아래쪽으로 살짝 꺾어주게 되고 Y자 형태가 예쁘게 나오게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형태는 누호가 너무 동그랗게 노출이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도 기본적으로는 VY 성형술을 하게 되지만 아까 설명드린 Z자 성형술, 즉 백컷을 한 번 더 넣어서 너무 앞에가 동그랗게 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세 번째 형태는 누호의 노출량은 괜찮은데 이 패인 흉터가 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중간에 패인 흉터의 부분을 아예 V자 모양으로 절제를 해주게 되는 VY 성형술을 또 변형을 시켜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트임 복원이라는 수술은 지금 보셨다시피 앞트임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로 맞춤 성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도 중요하고 굉장히 미세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손기술과 경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다음은 앞트임 복원 재수술 가능 횟수 혹은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수술이 그렇듯이 조직이 완전하게 회복을 한 다음, 즉 6개월 정도는 경과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미 여러 번 재수술을 한 경우에는 1, 2년 정도의 텀을 두는 것이 더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앞트임 재수술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정해진 횟수가 있지는 않지만 조직이 너무 과도하게 잘려나가서 움푹 패여 있거나 흉살이 너무 심해서 조직이 딱딱한 경우,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누호 쪽의 조직을 제거해서 앞쪽에 조직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재수술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일러 탁탁. 세 번째로 앞트임 재수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너무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한 20% 정도 부족하게 교정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수술 전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덜 튀어진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덜 튀어진 것을 조금 더 트는 것이 너무 많이 튀어진 것을 복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임 수술 전에 항상 이런 점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수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이제 뒷팀 복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뒷팀이 복원이 필요한 케이스는 눈꼬리에 정상적인 구조가 파괴되어 있어서 미용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튀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당연히 자연스럽지 않고 또 눈물이 흐른다거나 눈이 자주 마른다거나 이런 기능적인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뒷팀 복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형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설명드렸다시피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결막이 떠 있거나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회색선이라고 부르는, 우리 영어로 그레이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회색선이라고 부르는 단단한 구조가 망가져 있으면 안구 건조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결막의 변성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복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뒤트임 복원 수술은 흉터 조직을 적절히 제거를 해주고요. 결막부터 인대, 근육, 피부까지 4층에 걸쳐서 차례로 복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막 고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골막도 단단하지 않고 망가져 있는 경우에는 안와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뒤트임 복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 해당하겠죠. 테일러 탁탁. 자, 다음으로 뒤트임 복원이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회색선이라고 하는 구조가 아래 눈꺼풀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그 구조죠. 5에서 6mm 이상 망가져 있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복원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래 눈꺼풀 조직이 단단해서 너무 잘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복원이 쉽진 않겠죠. 또 마지막으로 절대로 눈이 작아지지 원치 않는 분도 사실 뒤트임 복원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뒤쪽의 흰자가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이상입니다. 오늘 트임 복원에 대한 설명이 부작용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욕심내서 수술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막까지의 거리가 있고 또 아래 눈꺼풀이 잘 늘어나는 분들은 효과가 좋지만, 사실 이외의 경우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완전 왕눈이가 되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욕심내서 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기능적인 문제가 없도록 수술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